가사 작품 중에서 우부가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 소교 동동 하나 하고 바로 이제 가사 작품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고려 소교를 좀 하다가 지금 넘어간 거는 이 시즌 되면 이제 EBS가 나오기도 해서 EBS 작품 중에서 나올 만한 작품들 중에서 조금 선별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올해 EBS 작품 중에 이제 우부가가 실려 있어서 우부가를 먼저 조금 해볼까 하고 작품을 올려볼게요. 가사 중에서 이제 작자매상에 우부가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우부가는 작품 제목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저 여기 우자가 있잖아. 여기 우자. 자, 우자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둔하다라는 걸 뜻해요. 여기 우자는 뭐하다? 우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둔함. 그러니까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영민하지 못하고 조금 미련스럽다라는 이야기야. 행동을 올바르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부자가 나와 있는데, 요 부자는 원래는 한자로 보면 남편 부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라기보다는 남자를 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합해보면 뭐가 되냐면 우둔한 플러스 뭐가 돼요? 남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부가는 우둔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니 딱 제목만 보더라도 뭐가 되겠어요? 아마 풍자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판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우부가와 함께 같이 가장 많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 용부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용부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용부가는 이때 용자가 용렬하다거든요. 용렬하다. 부자가 부녀자, 부인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부가는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쓸게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부가나 용부가는 그냥 남자고 여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뭐다? 비판, 풍자적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부가의 지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부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깨끗한 지문으로 와서 좀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부가라고 하는 작품, 아까 말한 대로 우부가는 뭐였다? 우둔한 남성에 대한 비판의 노래죠. 자, 근데 이 우부가가 갖는 작품을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연결되는 같은 가사의 작품, 연계해 볼 수 있는 작품을 아까 잠깐 이야기해 줬었는데, 한 작품을 연계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남성의 작품이면 비슷한 시기 비슷하게 나왔던 게 뭐가 있어요? 용부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거는 뭐에 대한 거?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자, 이 용부가는 같은 가사 작품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고전 소설로 봤을 때도 볼 수 있어요. 고전 소설. 요거는 이제 가사 작품이고요. 연계했을 때 요거는 가사 작품이니까 같은 가사니까 연계하기 좀 좋겠죠. 그 다음에 고전 소설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춘풍전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배비장전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작품이 풍부해져요. 둘 다 마찬가지로 남성인데 가부장이고 비판받고 풍자받을 대상이 어떤 인물의 모습인데 비슷하게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보게 되면 뭐도 있냐면 극양식 작품 중에서도 같이 우리가 조금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봉산탈춤 있죠. 봉산탈춤. 자, 봉산탈춤에서 보게 되면 양반춤 과장이 있어요. 양반춤, 육과장에 해당하는 양반춤 과장이 있어요. 육과장의 양반춤. 그 양반춤에서 보게 되면 양반 삼형제 있죠.
양반 삼형제. 자, 이 양반 삼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하고? 우부가에 나오는 인물하고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연계해서 보시면 아마 우부가가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부가의 구성 방식을 우리가 조금 놓고 이건 연결하면 우부가가 갖고 있는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요거에 넘어가서 이제 구성을 볼게요. 자, 구성을 보게 되면 이 구성은 3단 구성으로 보면 돼요. 서사, 그 다음에 본사, 그 다음에 결사라고 보시면 돼요. 서사, 본사, 결사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사 부분에서는 화자가 인물에 대한 평을 하고 있어요. 화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이게 이 인물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미리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본사를 가면 본격적으로 그 인물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인물 자체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죠. 그래서 인물의 타락과 비행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열거가 나타나 있어요. 열거되어 있어요. 마지막 결사에서는 뭐냐면, 자, 이런 인물들이 타락과 당연히 비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불행한 결말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집안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패가 망신 이후에 행색을 묘사하고 있어요. 패가 망신 이후에 행색을 뭐가 있다?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요 작품의 서사, 본사, 결사에 해당하는 구성 방식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부가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냐면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여기 우부가에는 몇 명의 인물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이 등장해요. 그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만 내려가서, 자, 3명의 인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개똥이가 나오고요. 개똥이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꽁생원입니다. 2번이 꽁생원이에요. (2번이) 되고요. 3번이 꽹생원이에요. 언이 아니고 원입니다. 원. 꽁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꽹생원이에요. 요 세 사람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 세 사람은 당연히 요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 세 사람 모두 다 뭐냐면 양반입니다. 모두 다 양반층이에요. 양반계층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작품에 있어서 이거를 비판을 조금 잘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못 살고 하층이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는 계층은 흔히 말해서 그 당시 보면 우러러 볼 수 있는 양반 계층인데 그런 양반 계층이 뭐하다? 일반 평민,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뭐할까요? 네, 풍자적인 모습을 조금 더 잘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양반 계층이에요. 양반 계층. 이게 공통적이고요. 공통적인 걸 조금 더 꼽아보면 양반 계층이면서 당연히 무슨 행동을 일삼았냐라고 하면 타락과 똑같아요.
타락과 뭐 했어요? 비행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엔 비참한 몰락을 했다라는 점. 이 점에서는 공통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나요. 개똥이 같은 경우는 최상층이에요. 양반층이면서도 최상층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으로 볼 수 있어요. 최상층 집안이기 때문에 부모 덕에 이제 호의호식을 하겠죠. 그리고 부모 덕에 호식을 하는 인물입니다. 최상층이죠. 뭐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개똥이는 최상층에 들어오는 인물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꽁생원은 개똥이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못한데, 그래도 중산층이죠. 그나마 넉넉한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덕에 그래도 조금은 살 수 있는 인물인 거죠. 흔히 말하는 개똥이는 금수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꽁생원은 그 정도의 아닌 집안. 그 다음에 꽹생원은 반대로 아예 몰락한 집안입니다. 경제적 몰락한 하층이에요. 하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층이 조금 다른 점에서는 조금 착안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다 동일하게 어떻게 됐다? 몰락했다. 패가망신했다라는 점이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우부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나 요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이제 본격적인 지문으로 와서, 자, 본격적인 지문 해석을 조금 빠른 속도로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옆에 현대어플이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자, 저 건너 꽁생원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비판받을 인물이죠. 양반에서 꽁생원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였겠다? 개똥이가 나왔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 나오지 않은 앞 지문은 누가 나왔겠다? 바로 1번 개똥이가 나왔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제 아비 덕분으로 라고 이야기했죠. 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다. 그러니까 꽁생원은 그래도 여기에서 아비 덕분으로 뭐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천이나 가졌다라는 그래서 그래도 꽁생원의 집안이 뭐다? 그래도 부모 덕분에 뭐 했다? 부모 덕에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 친구 대접하였던가 라는 거에서 보면 한 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리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서리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술 한 잔 밥 한 술에 친구 대접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보면 친구 자체에 제대로 된 뭐하다? 뭐 대우다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자성어를 조금 연결을 해보면 친구 사이에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해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강오륜 중에서 오륜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무슨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오륜 중? 네, 붕우유신이죠. 친구끼리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했다. 그러니까 주제넘게 아는 채 했다라는 거에서 잘난 척 한다는 거죠. 겸양이 없죠. 한마디로 따지면 주제넘게 아는 채 하고 라는 거에서 우리가 보통의 양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 겸손, 겸양이라고 하는 거죠. 겸양적인 자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음양술수 탐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미신을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점이나 미신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미신을 탐한다는 이야기인데 쌤 이게 뭐 잘못됐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나 미신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믿을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양반들 입장에서 양반들은 곧 뭐가 되는 거죠? 선비로서 유교를 믿는 거죠. 양반은 유교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미신을 믿는 것 자체는 올바른 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유교적인 거를 숭상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미신이나 이런 걸 믿는 거는 양반으로서 해야 될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반으로서 올바른 행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음양술수 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당팔볼 구산악이나 피랑고 찾아다닌다는 거는 밑에 뜻풀이 나왔죠. 복을 위해서 명당 자리를 막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신을 믿어서 이런 자리가 좋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자, 그냥 올적갈적에 올 때 갈 때 행로상 길 위에다가 행로상이니까 길 위에겠죠. 길바닥이죠. 처자식을 흩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는 이제 뭐냐면 처자식을 흩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는 거에서 보통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뭐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이나 의무고 어쩌면 능력이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일단 보여주기도 하죠. 무능력하다는 거죠. 요런 부분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로 이춘풍전이나 배비장전을 봐도 마찬가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책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기도 해요. 그 다음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아니죠. 그러니까 남을 속여 재물 차지한다는 거에서 양반으로서 볼 수 없는 게 일반 평민도 문제가 되겠죠. 한마디로 사기죠, 사기. 그죠? 남을 속인다는데 사기를 하는 건데 그 사기에도 두 번째는 아니 속는다는 걸 보면 사기를 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면 사기를 뭐합니까? 잘 치겠는데 그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납보명하자니 일갓집에 부자 없다. 그러니까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거를 공납보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고를 허락 없이 쓰려면 그거를 보증해준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나라의 돈을 쓰는데 보증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 마찬가지겠죠. 그 일갓집에 부자 없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 뭐가 없어? 부자가 없어요. 친척 중에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건데 아니 돈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부자가 없는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어요? 부자가 없게 해준 게 친척 집에 부자가 없어서 뭐다?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자고 하니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뜬 재물, 허황된 재물을 뭐했죠? 얻으려고 경황 없이 쪼아들면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헛바람 본 거죠. 그죠? 나 뭐 일확천금 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뜬 재물을 얻으려고 쏘아다닌다는 거는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근면 성실함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거죠. 천금을 노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재상가라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하려다가 봉변하고 물러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의별 행동, 나쁜 행동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있는 집에 가서 빌붙어서 뭐합니까? 나 좀 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부탁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고래, 남의 인제 고을에 가서 검태 갔다 홍검에 쫓겨와서 그러니까 남의 고을에 가서 재물 얻으려다가 한마디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면 행동 거지를 조금 나열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좀 더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혼인중매 혼자 들다 무렵 보고 뺨 맞으며 그러니까 혼인중매 들다 가서 무한당하면서 뺨 맞고 그러니까 혼인중매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는 남한테 이제 뭐합니까? 혼인중매 써주면서 뭔가 돈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고 가대문서라고 했는데 가대문서는 이제 집문서예요. 집문서 정도 되는데 요 가대문서는 집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집문서. 자, 이 집문서를 뭐 하려고 하냐면 구문. 요게 이제 흔히 뭐냐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문서를 팔아먹기.
그러니까 집 문서, 이 사람도 양반이니까 이 양반의 문서를 가지고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양반의 문서를 파는다는 건 당시의 조선 후기를 본다면, 양반층이 이제 기하급수로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요런 이제 중간 계층들이 이제 양반으로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양반.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핀잔 먹고 자빠지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양반으로서는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쭉 뭐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을 보게 되면, 조금 묶을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맞죠? 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 꽁생원에 대한, 뭐 하겠습니까? 비판적인 행위인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꽁생원에 대한 생원의 비판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죠. 를 열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행세 찌그렁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옳지 못한 행동에 이제 찌그렁이 이제 끼어들어서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위조문서 비리 호송. 그러니까 문서 위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찌그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때를 쓰는 걸 우리가 찌그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때 쓰는 거예요. 찌그렁은 때를 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때를 쓰는 사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때 쓰는 거죠. 조금 크게 입어서 할게요. 때를 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조문서 비리 호송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해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쁜 짓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에 때를 쓰거나 위조문서에서 비리 호송, 이렇게 호송에서 이제 뭐냐면 송사를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문서로 뭐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쁜 행위를 이제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부자나 후려볼까, 부자나 이제 속여볼까, 과머니설, 좋지 못한 게 달콤한 말로 속여볼까, 뭐 이런 것들인데, 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요 부분에서 좀 생각나는 작품이 좀 있죠. 요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조금 보이냐면, 여러분들 소설 중에서 고전 소설 중에서 황새결송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황새결송. 이게 송사 소설인데, 부자의 친척이, 이 부자, 덕망이 있거든요. 그래도 부자가 뭐 나쁜 부자는 아닌데, 이 부자한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거짓으로 이제 송사를 해요. 송사를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매겨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기게 만들었던 건데, 요 부자의 친척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어디하고 딱 맞아요? 여기 요 꽹생훈이 하는 행위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그죠? 같이 연결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먼저 첫 번째, 쌤이 조금 너무 길어서 나눠놨어요. 나눠놨고, 꽹생훈이가 하는 행동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갑니다. 엄막이며 보막이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뜻풀이 나왔죠. 그냥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둑인데, 여기 보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둑인데, 그죠? 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둑인데, 이 둑에다가 뭐다? 은이며, 금점이며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은과 금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은과 금이 있을 리는 없는데, 그런 걸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뭔가요?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실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행월과는 거리가 먼 일확 천금을 노린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 중에서 뭐 똑같은 작품은 아니에요.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제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현대소설 중에서 우리가 1930년대에는 그 금 찾아서 막 떠났던 시대였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현대소설 중에서 이제 이 당시 30년대 뭐냐면 김유정의 소설 중에서 금 따는 콩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금 따는 콩밭 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태원이 쓴 소설 중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 있거든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소 제목 중에서 황금강 시대가 나와요. 연습할까지 없을 것 같고, 요 부분들을 보면 둘 작품 모두 다 이제 뭐냐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허황되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냥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모습은 당연히 성실하지 않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네, 꽁생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세요. 대로변의 색주가, 그러니까 여자애는 기생집에 가서 놀거나 아니면 노름판에 가서 푼돈 떼기 행동을 보세요. 그러니까 노름판에 가서 푼돈 떼기라고 하는 건 노름판에 가면 이제 뭐합니까? 판이 끝나고 나면 개평이라고 이야기해. 딱 이거 먹고 가라. 뭐 이런 식의 돈이나 떼먹거나. 그 다음에 남북촌의 뚜장이는 지금부터 하면 중매쟁이. 사람 소개시켜서 이제 돈 정도 받는 거죠. 뚜장이로 인물 초인. 그러니까 인물을 이제 초인이라고 한 것은 끌어들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뚜장이 중매쟁이죠. 중매하는 사람으로 인물을 끌어들인다. 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으로서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진매, 수진매, 이거 그냥 매의 종류예요. 사냥질로 놀러 가기나 하고요. 그 다음에 대종손이면서 자기는 야 집안의 큰 종손이야. 종갓집의 종손이야. 양반 자랑하면서 산소나 팔아볼까. 그렇죠.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산소나 판다라는 거는 집안 판다라는 거죠. 그 다음 혼인핑계 어린 딸은 100냥짜리 돼. 혼인핑계 대고 어린 딸을 100냥짜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돈 주고 이제 딸을 혼인 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무슨 미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라고 하는 걸 여기까지 보면 물론 이거는 행동거지니까 볼 수 있고 한마디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뭐하는가 무책임한 가장인 거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이죠. 뭐 앞에서 봐도 계속 알 수 있고 부정적인 건 우리가 그냥 쉽게 볼 거예요. 크게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가의 눈이 희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은 이제 뭔 말이냐면 일가는 친척이에요. 일가는 친척. 친척들이 눈을 희고라는 건 흘긴다라는 거죠. 행동거지가 지금 꽁생원 행동이 좋지 못하잖아. 아유 저런 놈이라고 해서 좋지 못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흰 거는 흘긴다. 아유 저런 모습이라고 해서 친척들이 보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고 친구의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아유 저 새끼 저거라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무슨 행위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든 친척이든 간에 둘 다 어떻게 본다? 그 꽁생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거처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지거처라고 하는 거는 나갔어요. 어딘가를 나갔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딘가를 나갔는데 소문이나 들여볼까 라고 하는 것은 나가고 나서는
그 소문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들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부지 거처라는 게 어디론가 나갔는데 어딘가를 거처를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 소문을 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문조차 들을 수가 없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조차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가면 산 너머 꽹생원, 드디어 이제 인물이 꽁생원에서 꽹생원으로 바뀌었죠? 몇 번째 인물입니까? 세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죠. 앞서 우리는 꽁생원을 했어요. 맞죠? 그야말로 하우로다. 아주 대놓고 직접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직접적 평가를 했어요. 좀 크게 쓸게요. 여기다가 좀 보여야 되니까. 직접적 평가를 했죠. 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둔한 거거든요. 근데 하죠. 최하라는 거예요. 최하로 우둔하다라는 거는 정말 최악이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얘는 역대 최고다. 최악으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했어요. 이제 보면 앞에 거하고 좀 비교해 주는데 그렇다고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꽁생원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쁜 건데 거기에 더 나쁜 놈이 하나 있더라라는 식의 이야기겠죠? 여기 보면 거들어서 한 말, 그러니까 이때 거든가 남이 거들어서 한 말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 맞아 그것도 거들어서 한 말을 뭐 한다? 자랑하는데 그거를 대장부의 뭐다? 결기. 대장부에서 뭔가 뜻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요거는 절대 좋게 말할 리가 없죠. 왜냐면 앞에서 벌써 이 사람은 깠죠. 뭐로 깔았습니까? 야, 얘 진짜 최악이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대장부로서 뭔가 결기가 있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은 제대로 그 표면적 말과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반어적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들어서 한 말을 자랑하는 어떤 대장부의 급한 성격이다 라고 해석은 되어 있지만 굳이 따지면 이건 대장부로서 남자로서 정말 최악이다. 그러니까 결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치부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어적인 거니까 정말 남자로서는 최악이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다음 동네 존장. 동네 존장은 나이 든 사람을 몰라보고 이소농장 뜻풀이 했죠. 무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농장 나이 있는 사람을 욕한다. 당시로 따지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뭐를 어긴 거죠? 삼강오륜 중에서 장유유서죠.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뭡니까? 배려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옷을 찢고 갑부수고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 딱 봐도 아까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 있죠? 그러면서 남의 과부 겁탈하기 업그레이드 돼 있죠? 그 다음에 투장 광고 떡 달라 청하기 요 구절이 나오는데 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묘자리 얘를 몰래 거기에다가 산소를 하는 거예요. 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몰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리인데 돈이 없거나 아직은 몰래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곳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떡 달라 청하. 야, 내가 네 못된 행위 하고 있으니까 뭐 할까? 눈 감아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나한테 뭔가 주는 게 못된 짓 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야, 너 못된 짓 하고 있잖아. 그럼 올바른 일 해. 이런 게 아니라 너 못된 것 하고 있으니까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뭐 해라? 나한테 뭔가 좀 내놔라. 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죠. 네, 투장은 뜻풀이가 조금 필요해서 조금 쓸게요. 남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몰래 모뎀 쓰는 거죠. 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투장의 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못된 짓 하는 거를 보고 그걸 올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그거 눈 감아줄게 돈 내놔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친척집의 속굴기와 주먹 다짐 일수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완전히 그렇죠. 양아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부잣집의 긴한 채로 부잣집과 가까운 채에서 친한 사람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월수돈 일수돈 장변리 장체계 한마디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네, 고리대금업자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부모한테는 몹쓸 행사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해요. 부모한테는 몹쓸 짓 하고 투정꾼은 좋아하면서 반대적인 거죠. 아니 부모한테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행동은 개판인데 투정꾼한테는 좋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목 잡고 술권하며, 그죠? 대조적인 모습이죠. 제 처자는 몰라보고, 그러니까 제 처자식은 몰라보고 다른 여자한테 노르게로 정표 주면서, 그죠? 자식 노릇은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히 알며, 요 구절을 보면, 그죠? 자식 노릇은 정말 뭐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어디에서 봐도 못해요? 보세요. 부모한테는 몹쓸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제 자식은 귀히 알며 며느리는 들볶죠. 그러니까 야, 너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잘 해야지. 뭐 이런 식이냐는 이야기, 그죠? 봉양 잘못 호령한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 못하면서 남 탓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요 구조를 보면 이번에 이제 요게 같이 연결된 이번에 EBS가 시집살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 구조라고는 일정 부분이 요 부분이 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시집살이 노래에서 일정 부분 구조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여러분들 꽹생원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잘 드러나죠.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로 가보면 기둥배고 벽 떨어라. 그러니까 기둥배고 벽을 천하남봉 자칭 아니. 야, 난 천하의 뭐다? 최고의 남봉꾼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힘대로 뭐합니까? 양아치 쓰레기라는 걸 보통 자칭하는 거죠. 남이 아니라 자칭한다는 거야. 본인 스스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떠들어대요. 그런 거를 뭐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서 줄이 틀려 경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벌 받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거든요. 줄이 틀려 경쳤다는 거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것조차도 부끄러우면 안다 모른다는 거죠. 거의 요 사람은 답이 없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답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앞에 누구보다? 네, 꽁생보다 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야, 얘는 진짜 하우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옷 벗고 자랑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지은 걸 야, 나 흔히 말해서 전과 몇 범이야. 이거를 옷 벗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집이 안방이고 투전방이 사랑이라.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제쳐가며 잠 못 자고 길쌈한 거. 그러니까 늙은 부모하고 병든 처자가 힘들게 일을 해서 옷감을 짠 거예요. 그런 것 길쌈했다는 건 옷감을 짠 거거든요. 그것을 뭐하다? 술래기로 장기 두고 그것을 뺏어가서 뭐하는 겁니까? 힘들게 번 거 그거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서 뭐합니까? 술래기로 장고 술 먹는데 썼다는 거죠. 자, 책망 없이, 이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에 못하여서, 그죠? 무슨 삶을 이제 못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꾸짖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란 사람 없고 봄이 그런 몸이 무슨 생계를 챙겨서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환매한다는 말은 누이 자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조카 자식, 색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생집에 이런 것 때문에 뭐한다? 판다라는 거죠. 거의 최고봉이죠. 부모가 걱정하면 와락더라 부르다면 부모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걱정을 하면 한마디로 부모한테 대들고 얼굴을 붉히면서 대든다는 거고, 안 하기 또 뭐라고 잔소리하면 밥상 치고 계집치기. 이때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부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여자도 때린다는 이야기겠죠. 자, 도망산에 매를 썼나 역마살에 끼었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그냥 집에 있지 않고 쓱 나간다는 거죠. 포청의 귀신이 되었나 인지 듣도 보도 못하겠다. 못할래라란 건 포청의 귀신이 되었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어디에 잡혀갔는지,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은 개똥이만 안 나오고요. 두 사람 나왔죠? 꽁생원, 꽹생원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뭐합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가장 업그레이드는 누구다? 네, 꽹생원. 아예 대놓고 하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앞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천천히 살펴보면 우부가 어떤 건지 이야기했죠? 서사, 화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보지 않았고 인물의 타락과 비행을 열거할 때 누구는 빠졌습니까? 개똥이는 빠졌어요. 아마 개똥이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빠지고 나서 누구? 네, 꽁생원과 꽹생원이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네, 양반계층의 타락이고 비행을 하고 있고 비참한 몰락을 하는데 꽁생원과 꽹생원 중 누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꽹생원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부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우리 보도록 할게요.